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23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형태 중에서 이 식을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여기는 5x로 넣었고, 그러면 어떤 숫자를 넣어줬습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음대로 5분의 3을 곱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도 우리는 분모값도, 이 값도 분모가니까 그럼 답은 결국에는 5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24번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t는 1일 때 dy d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매개 변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dy dt, 네, 위로 가죠. dx dt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dy dt부터 천천히 구해보면은 dy dt는 합성함수니까 파이 코사인 파이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x dt는 그대로 분자로 간 다음에 t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얘를 미분하면은 3t 제곱이 되겠네요. 어차피 t는 1일 때 dy dx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1을 먼저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한 번에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t는 1을 먼저 대입을 하게 되면은 t는 1을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t는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계산이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파이고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fg는 모두 미분 가능하고 gx가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g'x가 연속이고, 이 식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f1이 8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f2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건이 좀 구체적으로 좋습니까? 이 조건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역함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저거를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g, f,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g 프라임 합성함수니까 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속미 f 프라임 x가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g 프라임 f x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 형태에서 변화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로 나누면 돼요. f 프라임 x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분모에 f 프라임 x가 왔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g 프라임 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을 이제 쓸게요. 이 적분식을. 그러면 쓰게 되면은 A, 1에서 A까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분모에 얘가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분자로 바뀌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분자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 X가 있을 거고, X.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식이. 그러면 이 식은 바로 LL FX.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죠. 절대값을 씌운 거를 그대로 이제 이게 원시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이제 ln 절대값 fa. 그 다음에 f1은 8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ln 8. 근데 저게 문제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게 되면은 2 ln a 플러스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가 됩니다. 그러면 ln fa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끼리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넣으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2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ln FA만 빼고 다 넘기게 되면 ln 절대값 FA는 얘는 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 중에서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쓰면 2ln이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3을 앞으로 빼서 3ln이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2ln이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다 이제 지수로 올릴게요. 지수로 올리게 되면은 얘는 ln a제, 얘는 그대로 있고 다음에 ln 4. 로그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서 최종적인 4에다가 a제곱 4a제곱 a 플러스 1 이게 이 절대값 fa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a에다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3부터 48이 절대값 f인데 양의 실수에서는 정해졌다고 하니까 f는 그러면은 48이 되겠습니다. 네, 26번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피 문제가 나왔는데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4분의 3파이랑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그림을 지금 평면만 그려놨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입체로 돼 있는데 그 수직인 평면과 다른 방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한 점이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거를 그대로 높이로 쌓은 거니까 그러면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은 이거에 그대로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가 1 마이너스 2x 코사인 x가 될 거고 이게 지금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있으니까 적분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그래서 이를 적분해 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도움 적분법을 취하는 형태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적분하는 게 낫겠죠. 얘는 미분하면 상수가 되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1-2x는 처음에 그대로 있고 코사인 x를 적분하면은 사인 x 그래서 4분의 5파이 4분의 3 다음 뺄게요. 빼서 얘도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까지 사인 x는 그대로 올 거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인 x 자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대입을 할게요. 대입하면은 1에서 2분의 5파이를 빼고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5 있죠. 마이너스 1에서 4분 3파이 대입하면은 1에서 2분의 3파이 자, 곱하기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친구는 사인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다음에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4분의 5파이가 있을 건데 이 부분만 잘라서 봤을 때 여기랑 x는 2분의 파이랑 x 2분의 3파이 기준을 잘라서 봤을 때 파이뿐만 0에서 점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도 4분의 파이고 여기도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점대칭이니까 여기 넓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만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5파이고 여기는 4분의 3파이입니다. 4분의 5루트 2파이고 4분의 3루트 2파이죠. 그래서 2루트 2파이 그래서 답은 2루트 2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7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y는 2의 x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t제곱에 접한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했을 때 fa가 마이너스 1루트 2를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해서 f'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ft의 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어렵잖아요.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은 몫의 미분법을 사용해 줘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미분하기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바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로 바꾸면은 미분이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된다면 얘를 그냥 하나의 먼 gx라고 두도록 할게요. gx를 그냥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으로 그냥 그러면은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상수니까 x에 대한 함수죠. 자 그러면은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접점을 하나 설정해 두도록 하는데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를 우리는 일단 먼저 k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랬을 때 접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접점이 k니까 y는 k에서의 어떤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좌표는 k니까 x 마이너스 k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는 k를 넣었을 때가 y 좌표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의 t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f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개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t의 식을 구할 수 있고 ft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t에 대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k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라이프니츠의 미분법,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조건 중에서 fa가 마이너스 1루트 2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가 a일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여기를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저기다 일단 t는 a를 넣어보자. t가 a일 때 이 값이 지금 1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제곱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이 친구를 제곱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2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a일 때. 자, 문제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이 0,0을 지난다고 해서 0,0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0,0을 대입하면은 0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k가 나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라지고 k에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의 t 제곱.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하나로 정리해주게 되면은 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t만 한쪽으로 넘겨서 그러면은 얘 넘어가니까 여기 지금 똑같잖아요. 여기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조건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양변 지금 t에 대해서 한쪽으로 몰아놨으니까 t하고 k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게 t제곱 여기는 그대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일단은 마이너스 1이고 2의 마이너스 k 제곱이 그대로 오는데 미분이니까 여기에 와야 될 거는 k를 t에 대해서 미분해줬으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dk 플러스 이번에는 이 뒤에 걸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k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고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아까 마이너스 처리해줬으니까
이렇게 올 거고 얘도 빼먹으면 안 되죠. 오케이.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네요. 총 두 개.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A와의 관련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가 A일 때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두 식에다가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는 A,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밖에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2분의 1 2의 2분의 3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대입해주면은 2의 A 제곱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2의 2분의 3의 dk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분의 3 제곱이죠. dk dt 근데 두 개의 식의 좌변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도 우리는 그냥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똑같으니까 2의 2분의 3제곱으로 묶어서 쓰면은 이 친구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의 2의 2분의 3제곱 dk dt라고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t가 a일 때 t가 a일 때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dk dt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dk dt는 그래서 dk dt가 얘는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f 프라임 a니까 그러면은 아까 ft가 한번 다시 쓸게요. ft가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k였는데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은 t에 대해서 f 프라임 t는 여기도 음함수 미분이죠. 그래서 k b의 k가 아니죠. 마이너스 그대로 치워봤으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k제곱에 dk dt가 되고 다시 한번 t는 a와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주면은 그대로 끝나겠죠. 그래서 t는 a 이거 계속 쓰게 됩니다. 증명서 쓰면은 그러면은 f 프라임 a는 대입해서 2의 2분의 3제곱 이걸 때 dk d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보이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2 루트 2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주어진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는데 t라는 변수가 등장했어요. t가 0보다 큰 그러니까 양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t의 근은 2개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 작은 근은 gt, 큰 근은 ht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식 EGT 플러스 HT는 K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분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F8분의 F9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일 구체적인 경우인 fx10, x가 0보다 작을 때 fx10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일단은 미분을 해서 함수의 증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x 자,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의 미분법을 써주면 되겠죠. 앞에 걸 먼저 미분해주고 그러면 4가 될 거고 뒤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를 미분해주면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8x가 튀어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2x 제곱 될 거고 얘는 또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번 묶어볼까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4에다가 2 얘네도 묶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남는 것은 여기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8x 제곱인데요. 여기 일단 범위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x가 뭐 0보다 작든 크든 간에 어쨌든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최소값이 1이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빼고 이 친구도 이 2에 대한 함수니까 이 친구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음수라는 얘기는 항상 감소한다. 감소함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은, 자,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래프 개형을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점이고 x 뭐 연속이라 했으니까 굳이 0에서 점을 뚫어놓을 필요는 없죠. 뭐 0,0을 지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조건, 이 조건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 gt 플러스 ht는 k. 일단은 여기서 t가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모든 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y는 t라는 직선과 fx가 만나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어주면은 무조건 t가 어떤 수가 되든 간에 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하나가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0보다 큰 부분에서도 무조건 하나만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식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K가 지금 구체적인 조건이 안 정해졌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 K가 0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K가 0이면 우리가 지금 EGT 플러스 HT가 0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HT는 마이너스 EGT가 되겠네요. 일단은 근데 작은 근이 GT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하나 만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GT가 되겠죠. 그 다음에 GT는 음수니까 길이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 길이가 딱 절대값 GT가 되겠죠. 근데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두 배, 같은 t에 대해서 하나, 둘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함수값이 딱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0보다 큰 쪽에서의 그래프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뒤집어서 딱 두 배를 쫙 늘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할 조건은 여기 또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0에서 7까지 fx의 그래프 fx를 적분하면은 저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가 ht죠. 그러면 근데 0에서 7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근 직선에서 이 만나는 점을 일단은 7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7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이어나가면은 잘 보면은 이거를 아까 두 배를 쫙 잡아 당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7까지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저 식이 의미하는 게 여기 넓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두 배를 쫙 잡아 늘렸으니까, 근데 높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쫙 잡아 늘렸으니까 밑변만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에서 7까지였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딱 반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0까지 접근한 값이 여기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0까지 fx를 접근한 값이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만 반이 됐으니까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 확인은 지금 성립하는지 확인. 자, 그래서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 fx식이 주어졌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fx식은 마이너스 4x2의 4x 제곱이네요. 자, 마이너스 4x 2의 4x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친구 적분하게 되면은 우리 어차피 2에 붙어 있는 애들은 그대로 어차피 미분해도 이 형태는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 형태는 그대로 쓰는데, 자,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8x가 튀어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4x를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0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주게 되면은 값이 나오겠네요. 계산하면은 일단은 2분의 1은 앞으로 빼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애들 좀 나중에 하고, 왜냐면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다 쓰기 불편하니까, 그럼 얘부터 먼저 대입을 하면은 x 제곱이 4분의 49니까, 자, 그러면은 10.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하면은 그대로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은 근데 앞에서 대입하고자 했던 값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k가 0인 경우에는 모순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k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서 이제 k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식을 일단 그대로 써야 되니까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gt 플러스 ht는 k가 될 거고, 지금 우리가 gt에 대한 정보의 위치는 간략히 앞에서 파악을 했으니까 이거를 ht에 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넘겨서 ht는 k 마이너스 2gt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k라는 상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gt는 음수였으니까 요 거리의 2배만큼 움직이면 되겠네요. 요 거리. 그러면은 이 k라는 상수를 어디다가 배치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이 중간에 있어버린다면은, 이 함수값이 0이 아닌 자리에 있어버리면은 일단은 그거는 모든 실수에서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이 조건 자체를. 중간에 이만큼,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만큼 가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2배로 아무리 늘렸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t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t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 k까지 쭉 오는 거죠. 안 보이네요. k까지 쭉. 그러니까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서 똑같이 2배만큼 이동해 줍니다. 2배만큼 쫙 늘린 그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ht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 접근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t의 값을 a라고 할까요? 여기 t의 값이 a일 때, y는 a라고 써서 t가 아니라 y는 a일 때, 그러니까 t가 a일 때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7이에요 지금. 여기가 7. 여기가 7.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은 GA겠죠. 얼마인지
아까랑 똑같이 어차피 0에서 7까지 적분한 값은 이게 어차피 0에서 k까지는 적분값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k부터 7까지는 아까랑 똑같이 옆으로 2배 쫙 늘려놓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분식을 써보면 GA에서 0까지 f x를 적분한 값은 저 넓이의 반이 되겠죠. 자, 그럼 또 천천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함수는 아까도 썼다시피 마이너스 4x 이게 4x 제곱. 아까 접근 한번 했었죠. 이 친구 접근하면은 일단은 이게 그대로고 8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G부터 0까지. 그러면 천천히 또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 거부터 아까처럼 자, 2의 4 다음에 G A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다음에 여기는 0 나오면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이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GA의 제곱이 1이면 되겠네요. 근데 GA는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G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A가 양수니까 이 식에다 똑같이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인 걸 써주고 그러면 그대로 T는 A를 이 식에다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T는 A를 대입하게 되면은 K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하면은 H 여기다 T는 A를 넣으면은 얘는 7이었고 다음에 K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K가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으니까 F8분의 F9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8을 계산하려고 해보니까 자, 여기가 5에 여기가 5. 자, 그러면 5까지는 0이다가 8이면은 여기가 2개인데 이 길이가 3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큼 간 거니까 이 하나의 길이가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 될 건데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요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F8이라는 값은 이렇게 F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을 건데 음수인 부분에서는 아까 함수식이 나와 있었잖아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U 2 그다음에 4분의 9니까 9제곱이 되겠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 자 F9만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5까지 0이다가 9까지 가는데 길이 두 개가 4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길이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F9는 F-2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F9는 F-2가 될 거고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8, 2, 16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값만 계산해 줍시다. 그래서 최종적인 값을 계산하면은 F8분 F9는 자 여기서 얘를 나누면 되니까 3분의 4 2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9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공비가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N과 BN이 있는데 AN과 BN의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했을 때 이 식을 또 S라고 뒀네요. 그래서 120S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 편의상 자, AN과 BN의 첫째 항과 공비 이렇게 A, B, R1, R2로 놓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에서 공비의 범위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공비의
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잠시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물론 0은 당연히 안 되죠.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자, 당연히 R와 R2는 0이 아니겠죠. 문제에서 줬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그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어쨌든 등비 수열이 되잖아요. 등비 수열끼리 곱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공비는 두 수열의 공비를 곱한 R1, R2가 될 거고, 첫째 항은 이 첫째 항 두 개를 곱한 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쓰게 된다면 저거 식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는 R1, R2가 될 거고, 첫째 항이 첫째 항 두 개를 곱한 거니까 A, B가 될 거고, 오른쪽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대로 이제 합공식을 쓰면은 1 마이너스 R1 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2 분의 B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A하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으니까 우리는 과감히 날릴 수가 있겠죠. 날리게 되면 그럼 분자가 똑같네요. 그래서 부호만 서로 같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 계산해보면은 1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플러스 R1 R2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1 마이너스 R1 R2랑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사라질 거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나오는 식이 R1 플러스 R2는 다른 제목 쓸게요. R1 플러스 R2는 2R1 R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식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식도 그대로 바꿔주게 되면은, 근데 이번엔 절대값이 씌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A2n이에요. 그러면은 짝수 번째 항만 갖고 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R의 제곱이 공비가 될 거고, R1 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여기가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A 두 번째, 그러니까 A2의 절대값이 첫 번째 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3n이니까 여기도 공비는 R1은 세제곱인데, 그다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그게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제곱은 무조건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양수지만 세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 넣으면은 A3이 되니까 절대값 A3이 되겠네요. 첫째 항이. 그러면 그대로 식으로 바꿔볼게요. 바꾸게 되면은 3 곱하기, 자, 공비는 아까 말했다시피 R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2니까 A2인데 절대값이 온 거 A, R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면 7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 조심해야 되죠. 여기는 R1 세제곱인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A3니까 절대값이 온 A R1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케이스를 R1이 0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게 되죠. 3 곱하기, A는 양수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두고 절대값에 R은 빠져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나올 거고, 오변도 마찬가지로 7 곱하기 절대값 A R은 제곱, 그 다음에 또 1 마이너스 R은 세제곱. 자,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어차피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간단한 이제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R1도 하나 날릴 수 있겠네요. R1도 제곱 하나 나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죠. 크로스로.
이렇게 뭐 3하고 7 위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자로 네, 계산하게 되면은 3에다가 이 친구를 곱하면 되겠죠? 3 마이너스 3 나눈 세제곱이 될 거고 7에다가 이쪽을 곱해주면은 7 R원이죠? R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7 R원 마이너스 7 R원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넘겨서 정리해주면 4 R원 세제곱 마이너스 7 R원 플러스 3는 0이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 마지막 하면은 R1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되네요. R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4 R1 제곱 마이너스 4R이니까 없애려면은 플러스 4 R1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아까 처음 그랬던 조건에서 R1이 1이면 수렴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구하는 해가 아니니까 과감히 날려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은 2R1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R1 값은 0보다 큰 걸 찾자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걸 찾자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봤더니 2분의 1 플러스 R2가 돼버리죠. 근데 이거는 항상 성립할 수 없는 식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모순이 된다라는 사실. 여기 요것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R1이 0보다 큰 경우 해봤으니까 R1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봐야 되겠고 R1이 0일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3 곱하기 여기는 절대값 없는 부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는 모르겠지만 A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R1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R1으로 빠져나오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7 곱하기 R1의 세제곱도 음수죠. 그러니까 1 여기도 바뀌어서 R 플러스 R1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1의 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A가 있을 거고 R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절대값 A 똑같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R1도 하나씩 똑같이 날아가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크로스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R1의 세제곱은 이렇게 7이랑 곱하면은 7R1 7R1 마이너스 7R1 세제곱 넘겨서 정리할게요. 4R1 세제곱 마이너스 7R1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네요. 그러면은 R1 플러스 1 그 다음에 4R1 세제곱 맞춰주려니까 4R1 제곱이 될 거고 2차원 계수 0이죠. 얘가 4니까 마이너스 4가 나야 돼요. 마이너스 4R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맞춰주려면은 마이너스 3이 나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있으니까 이 친구도 과감히 버릴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2R1 플러스 1 그다음에 2R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작은 케이스를 구하고 싶으니까 R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R2 값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R2는 마이너스 R2죠. 그러면은 R2 값이 이번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R2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저 친구들 이제 각각 이제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BM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째 항이 B고 우리가 R2가 이제 지금 4분의 1로 바꿔 생각을 하면은 첫째 항은 B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저식을 써볼게요. 저식을 바꿔보면은 첫째 항이 B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바꾸게 되면 B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하나씩 뛰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씩 뛰어간다는 얘기. 그리고 n은 1을 대입했을 때 b1이니까 첫째 항은 그대로 b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공비가 2개 뛰어갔으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16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음에 이번에는 3개 뛰어가거든요. 3n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엔 플러스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B4가 나오죠. B4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항이 원래 있던 거 원래 저 BN에서 4 B R2의 세제곱 64분의 1 B가 되겠죠. 자, 플러스 64분의 1 B에다가 공비는 3개씩 뛰어가니까 64분의 1 되겠죠. 64분의 1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B 나갈 거. 지금 이게 과거잖아요. 쓰죠. 자, 그 다음에 16분의 1과 4분의 1 약분해주면은 바로 얘도 이렇게 날라가니까 얘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얘도 16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얘는 1부터 만대까지 4분의 1에 n-1 플러스 6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n-1 이거는 이제 등비 급수의 합으로 바로 풀 수 있겠네요. 계산을 천천히 해봅시다.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 다음에 n은 1을 대입하면은 0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64분의 1은 그대로 5 곱하기 공비가 16분의 1이죠. 그래서 1-16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n은 1을 대입하면 0제곱이니까 첫장 1일 거예요. 계산만 천천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니까 역수치에서 3분의 4 다음에 64분의 1 곱하기 16분의 15 거꾸로 적었으니까 15분의 16일 거고 약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4가 돼서 6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60분의 80이네요. 그래서 더하면은 60분의 8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120S는 일단 120 곱하면 되니까 바로 60으로 약분되니까 2만 남아서 16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제 fx로 주어졌는데 f'x를 이렇게 절대값 sinx에 cosx를 곱한 값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a가 양수인데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사의 방정식이 y는 g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hx가 이렇게 적분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는 a에서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a 값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파이분의 100 곱하기 a6 마이너스 a2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f''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저거부터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풀어서 해보면은 f'(x는)
그냥 뭐 범위를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sin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자, 크면은 그대로 나오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sin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좀 이따 쓸게요. 그다음에 음수일 때 sin x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sin x, 코사인 x가 sin 2x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2분의 1 sin 2x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가 되겠네요. 이거는 sin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sin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식이 다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sin x가 0보다 큰 부분, 0 이상의 부분, 0에서 파이까지 일단 먼저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0에서 파이까지 이 친구 주기가 2파이를 여기 앞에 있는 2로 나눈 거니까 파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파이까지가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그 안에 한 주기를 다 그리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 대신 2분의 1이 붙었으니까 최대 최소값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얘는 아까 이 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반복이니까 이거 한번 그리고 이거 한번 그리고를 이제 주기로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2파이가 주기겠죠, 이 친구 경우엔.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파이가 되버리니까 한 주기가 모두 탁 들어오겠네요. 이 sin 2x의 한 주기. 그 대신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얘를 그대로 이제 x축 기준으로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짧게 그려서 제가 길게 그려도요. 이렇게 딱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반복,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hx가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걸 보면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 일단은 극대 또는 극소이려면은 그 미분 계수 그 점에서 h 프라임 a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h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볼까요? h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h 프라임 x는 보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gx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접점이 되죠. 접점. 그러니까 a가 접점. 말 그대로 저기서 y는 gx 접점이니까 딱 맞는 설명인데, 극대 또는 극소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려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이거는 fx 그래프가 아니지만 a라는 점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a라는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여기가 뭐 a라고 해봅시다. a라는 점이 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g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일단 g가 더 클 거고 여기서는 f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좌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친구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로 변곡점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만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f 프라임 x잖아요. 이 그림에서 y는 f 프라임 x니까 이걸 이용해서 fx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바로 변곡점들만 찾아주면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구체적인 좀 값들 써보니까 2분의 파이를 파이보다 2분의 3파이 2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딱 맞게 그려보면 제가 이걸 못해서 그러면은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그래서 딱 멈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감소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감소네요. 마이너스 쪽으로 한 번 더. 그러면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다시 증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0이 되는 지점, f 프라임 x가 0이 지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우리 변곡점은 이게 미분 개수가 딱 0인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바로 나오죠. 여기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그다음에 더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보면 또 나타나는 데가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 자, 여기. 그래서 여기를 빼뜨리면 안 되죠.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값들만 모두 구했을 거 구하면 이제 A2하고 A6를 알 수 있으니까 답이 나오겠네요. 이 친구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여기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갔더니 2분의 파이와 파이의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A2는 4분의 3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파이네. 그러면은 2파이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파이분의 100에다가 이 친구 계산하면은 4분의 5파이니까 한번 더 써줄게요. 파이분의 100. 약분만 해주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20. 그다음에 파이가 올라가니까 정답은 우리는 125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